이 정도면 신화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KF-21 CJ6호기가 성공적인 초도 비행을 마친 것입니다. KF-21은 CJ1호기부터 5호기까지 별 무리 없이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6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신화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며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KF-21 개발 사업이 신화의 반열에 오를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마지막 CJ기인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유럽 등 항공기술 강국들도 놀랄 만큼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흠결도 없이 척척 진행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KF-21 개발 초기만 해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한국이 자력으로 초음속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산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여러 이유로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KF-21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4.5세대라고 해도 KF-21이 곧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 개발진들은 이미 6세대 진화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KF-21 CJ6호기가 경남 사천 제3운전 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끝마쳤는데요. 이후 마지막 시제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6대의 시제기와 KF-21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F-21 글자를 그리며 기념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1호기가 첫 비행을 시작하고 11개월 만에 CJ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하며 다사다난했던 KF-21 개발 사업이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KF-21이 대한민국을 지킬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실감이 듭니다. 이번 CJ6호기는 CJ4호기와 함께 단 2대뿐인 복자형 기체였습니다. 복자형 전투기는 동체 외부 형상부터 내부 배선과 부품 위치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하므로 당연히 설계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대한민국은 이걸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해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투기 개량 능력을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세계 방산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재밌는 점은 KF-21의 성능이 검증받자 예상치 못했던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담금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한국 방산의 최고 VIP 고객인 폴란드도 아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KF-21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데요. 지난 27일 미국 뉴스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자들은 다른 곳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수출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끝없는 오일머니로 막대한 미국 무기를 구매해왔던 중동 국가들이지만 현재 어떤 중동 국가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오던 질서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자 미의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조건들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F-35 구매 협상들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F-35는 기술적인 면에서 발생한 결함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5는 프로토타입 초도 비행을 2006년에 성공했지만 이후 시험 비행 과정에서 엔진 트러블, 사출좌석 결함이나 3000m 이상 고고도에서 연료 펌프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발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F-35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 이상이 운용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하이급 전투기 중 F-35를 대체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주단지처럼 조심조심 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상 상용화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개발국인 미국조차도 F-35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억지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F-35가 이런 결함덩어리 전투기가 된 이유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를 꿈꾸는 바람에 무리하게 여러 기술을 통합하려 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의 남은 선택지는 몇 되지 않는데요. 이에 국제 군사기자 세바스티안 로블린과 중동 아프리카 리스크 전문 분석가 에밀리 호소는 중동 국가들에게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걸프협력 회의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호소는 한국은 GCC 국가들이 동경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당한 가격대의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블린 기자는 지금 당장은 KF-21이 내부 무장창이 없어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차후 스텔스 설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KF-21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중동 국가들에 있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 말하며 다른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없을 거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 무기와 더불어 KF-21 보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천공투, 천무 등 한국 미사일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F-16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협상이 취소됐었던 F-35에 대안으로 KF-21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50대에 F-35를 도입하려 했었기에 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KF-21은 100여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거대한 중동 시장을 붙잡게 된다면 최소 수백 대 이상의 KF-21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이 양산적 합판정까지 받으려면 초음속 비행은 물론 공대공무장, 최첨단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항목을 모두 검증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KF-21이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KF-21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의 요구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산에 돌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다르게 국내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KF-21 단일기종 하나를 가지고 설계 구조를 변경해 단자형과 복자형이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두 기체를 제작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KF-21 양산적 합판정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KF-21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완성 단계에 다다른 KF-21을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의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내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과 비행 조정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복귀 기능 관성항법 장치 등을 갖추었으며 통신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비행하며 만약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각시키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KF-21을 위한 로열링맨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합동작전 멈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이미 가오리 X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연내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미익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우리 군의 FA-50 KF-21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한국이 KF-21과 무인기로 구현하려고 하는 유무인 복합협동교전 능력은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카이가 KF-21의 단자형과 복자형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도 멈티 운용을 위한 복자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한국이 5세대로도 모자라 미국도 아직 만들지 못한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KF-21의 성능을 개량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것도 힘든 과제가 될 텐데 멈티를 통한 6세대 전투기화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광선 전 단장은 동일한 속도로 개발해 나간다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선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최고의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KF-21 개발은 이제 성공을 넘어선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순조로운 비행을 지속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